조용히, 성재가 제일 잘 봤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원점을 지난 직선과 다음 곡선이 2, 4분면에서 접하고요. 그때 접점의 x좌표가 an, 직선의 기울기가 bn이라면 너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값이 나오겠는가? 일단은 실근이 마이너스 n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에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마n 마이 마n 뭐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0 들어가면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n.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긴 것 같고, 아, 2, 4분면 그럼 요거 아닌가? 이렇게? 요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요거 얼마? 여기가 n제곱 더하기 2n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루트 n제곱 더하기 2n이죠. 차이 함수에서 요거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있겠네. 기울기가 있겠네. 그럼 an은 끝났고 요거 an이고 미분 계수는 요거 미분해서 갖다가 저걸 넣으시면 되죠. 미분을 해 보시면 뭐 나오지? y는 y 프라임은 마이너스에 2x에 그 다음에 너가 서로 더한 거 2n 플러스 2인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다 an을 넣은 게 bn이죠. 그러면 2배가 되면서 2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2n 빼기 2 얘가 뭐냐면 bn이에요. 지금 뭐 한 거냐면 도함수에다가 접점 x좌표 넣습니다. 접점은 뭐 판별식으로 구하셔도 돼요. 판별식으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다. 자, 그러면 극한값 계산하면 되겠죠. 너랑 곱해서 계산을 해 봅시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에 어떻게 되니? 얘랑 전개하면 요거 나올 것 같고 얘랑 요거랑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2n 플러스 2 루트 n제곱 더하기 2n. 자, 요게 an, bn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니까 유리화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맞나? 너가 맞죠? 이렇게 생겼어. 유리화 해봅시다. 유리화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y지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요거 제곱한 거 나누기 분모인데 여기서 그냥 최고창만 쓸게요. 2n 제곱이지? 이것도 어차피 n이니까 2n 제곱이지? 이 정도만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 응? 요거 제곱이죠. 왜냐면 요거 유리했으니까. 요거 전체의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최고차만 보면 됩니다. 최고차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4차가 나오는데 너가 제곱이고 제곱이라서 여기도 4차라서 4차 빼기 4차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사실은 n제곱 플러스 2n으로 묶으면 될 것 같아요. 너로 묶으시면 요거 제곱에서 요거 4n제곱 플러스 쟤를 빼면 되죠. 플러스 4n 맞나? 8n 플러스 4 빼기 요만큼이네. 4n제곱 빼기 8n. 그래서 이 부분이 싹 없어지네. 그래서 너가 4n제곱이죠. 4n제곱이죠. 극한 1이네요. 짠. 요거 됐나요? 이해가요? 여기서 요거만 나오면 사실은 나머지는 다 그냥 계산입니다. 계산만 좀 꼼꼼하게 하시면 되고 11번 왜? 11, 12를 많이 틀렸더라. 11, 12가 오늘 테스트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들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이 C1.
다시 a,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원이 C2. 그리고 각각 너의 교점의 개수를 FA라고 한다면 이 FA와 GA라는 각각의 두 함수를 합성함수를 했을 때의 이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번은 근데 틀렸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아주 많이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합성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려드렸거든. 그래서 그거 극한을 구할 줄 알면 연속성도 사실 해결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교점의 개수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함수 자체를 이제 완전히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식도 세울 줄 알고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하나는 반지름이 1짜리, 하나는 반지름이 2짜리죠. 작은 게 하나 있고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둘의 높이는 똑같아요. 이렇게 큰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슝. 자, 요게 반지름이 1짜리, 요게 반지름이 2짜리예요. 달라지는 거는 너의 원의 중심이 x좌표가 a라는 거. 너는 1,1이죠. xy 축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a 값이 달라지면서 작은 데서 충분히 오다 보면 이렇게 착 접하게 됩니다. 접한다는 거는 중심 간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다. 즉 a가 얼마가 될 때냐면 마이너스 2가 될 때가 돼요. 즉 마이너스 2 전에는 만나지 않다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너보다 살짝 커지면서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됐다가 한동안 2개로 가다가 요 두 반지름의 길이의 차이가 얘가 지금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지, 잘 보면. 요 중심 간의 거리가 두 반지름의 길이의 차이보다 더 작아지면, 즉 너무 가까워지면 그때는 또 실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요런 상황이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착 이때 접하죠. 그래서 접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A가 어디 있을 때야? 중심이 2에 있을 때입니다. 2에 있을 때. 그래서 이때가 2가 되고 그리고 안 만나요. 얘가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안 만나죠.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오, 잘 그렸네. 자, 그 다음에 내 수업에 나름의 보람이야. 이런 거 그림을 잘 그려지면 기분이 좋아요. 약간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그 찻잎이 섰다? 뭔지 아나? 그 일본의 뭔지 모르니? 알았어. 너무 십덕 같은 소리였나? 그 뭔지 몰라요? 넌 알아? 안다. 제가 웃었어. 자, 아무튼. 찻잎이 서요? 그 일본에서 그게 약간 행운의 상징 약간 뭐 이런 건데 오늘은 뭔가 오늘은 좀 운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 있어. 몰라? 저 새끼 왜 표정이 저렇지? 계열받네. 자.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쉬는 시간에. 몰라도 돼. 알았어. 미안해. 자.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가겠죠. 가다 보면 이제 이쪽으로 접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중심이 여기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잠깐만. 중심이 왜 2가 아니지 않냐? 중심이 여기 0이다. 0. 미안. 0. 이쪽 0이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중심이 이쪽에 있어요. 반지름 2짜리니까. 거꾸로 해요. 이쪽에 접할 때. 그럼 이제 이렇게 돼서 얘가 점점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면 요때가 이제 언제냐면 중심이 여기에 있을 때죠. 그게 2일 때예요. 이렇게. 너가 쉬는 시간이 없을게. 자. 그러다 다시 2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2개로 한동안 가다가 이렇게 또 바깥으로 외접하는 경우 그때가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데 그때는 또 얼마겠어? 강렬히 보니까 2니까 4겠지 뭐. 아닌가? 딱 4죠. 응.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자, 요게 지금 함수 FA. 자, GA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너네가 어차피 F라는 함수 안에 GA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A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예요. 자, A라는 거는 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변하는 동안에 GA라는 함수는 어떻게 변화해가냐면 무한대에서 0을 찍었다가 다시 무한대로 갑니다. 맞아요? 즉 들어가는 요 F 안에 들어가는 값은
이쪽에서 막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왔다가 0을 살짝 찍고 다시 돌아가요. 자, 무한대에서 0까지 오는 동안에 불연속점 몇 개 지나가니? 이렇게 지나오면 두 개를 지나가요. 자, 0에서 딱 접합니다. 그러면 0보다 값이 약간 작을 때, x가 약간 작을 때는 실제 gx는, ga는 0보다 약간 크거든. 즉 우극한이 되고 0이 된 순간은 요거예요. 함수값이 1이 된다고. 다시 0보다 약간 커지면 얘도 다시 0보다 커지면서 함수값이 다시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딱 접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불연속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5개입니다. 짠. 무슨 말인지 가. GA의 변화를 보는 거야. A의 변화에 따른 GA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무한대에서 0을 왔다가 다시 무한대로 갑니다. 그게 여기로 들어가요. 무한대에서 0까지 왔다가 다시 무한대로 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이과는 나중에 미적분 하면 합성함수 가지고 막 증가 감소 막 극대 극소 막 난리 납니다. 자. 문과는 몰라도 돼요. 웃어? 제가 오늘 시험 1등인데? 웃어? 네가 웃어? 웃으면 안 될 텐데? 웃기지 않을 텐데? 어? 응. 0일 때 하나 더 안 배울까? 응? 들어와서 0일 때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는 거야. 응. 5개.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를 거쳐서 왔다가 0을 찍고 가거든? 근데 자, 지금 약간 디테일 봐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연속이에요, 0에서. 왜 그렇게 되냐면 0 주변을 관찰해봐. 0 주변에는 뭐가 있어? 0보다 큰 거 있고 0 있고 0보다 큰 거 있지, 맞아?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야. 사실상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야. 사실상 0과 0의 우극한만 같으면 여기서는 연속이에요, 사실은. 근데 얘는 0과 0의 우극한이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불연속인 거야. 이거는 요 불연속인 FA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얘는 5개입니다. 혹시 4개라 그랬나? 그럴 수 있죠. 자, 12번. 다음과 같은 함수 fx에 대하여 우리가 gx와 hx를 각각 정의를 했습니다. 자, gx와 hx를 각각 정의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는 게 가장 속편해요. 왜냐면 그리기가 딱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거 자기는 다 그렸다, 손. 거 봐. 맞은 거 한 명인데 그린 새끼 한 명이죠. 자, 잘 보세요. 왜 그릴 생각을 안 하지? 이과들은 씨발 머리로만 하려고 해서 문제야. 자, 저게 문과야, 임마. 문과 애들이 노가다를 잘해요. 옛날에 단대부고 문과 전교 1등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걔가 노가다를 진짜 잘했거든. 수열 같은 것도 한 11개 정도 대입해요. 기가 막혀. 수열을 틀리는 일이 없어. 수열의 원래 근본은 나열과 규칙성 관찰이거든. 그게 걔 가르친 지가 벌써 7년. 7년 됐는데 아직도 기억하잖아. 근데 그때가 걔가 고2여가지고 고3 때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고2 때 잠깐 가르쳤어. 자, 요게 fx 한번 그려봅시다. 찬찬히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시면 되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gx는 요런 종류 함수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됩니다. fx 더하기 절대값 fx.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 수열 파트에서의 an 더하기 절대값 an과 좀 비슷합니다. 물론 함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어서 조금 그리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느낌은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얘는 요거지. EFX거나 0이거나 언제? 너가 음수일 때. 그럼 음수인 부분은 값다 버리고 0으로 다 가버리고 0보다 커나 같은 부분은 다 2배를 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보니까 이 부분이 음수인데 얘는 다 0으로 가면 돼. 이 부분은 2배를 하면 돼. 얼마나 쉽게요. 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지 뭐. 2배 하면. 아니야? 이거 아니겠어? 자, 여기서 당연히 뭐가 되겠니? 아, 연속이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 기억번 그걸 물어보고 있나? 아니네. GX 물어보고 있네. 죄송. 자, HX. HX도 그려봐야지. 자, HX 같은 경우에는 FX 더하기 F-X인데 얘는 손쉽게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얘는 직접 여러분이 점을 대입해서 즉 F-X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자, 등호는 어디 갔니? 너 어디다 팔아먹었어 이거? 여기 있네. 잠깐만, 이거 잘못됐잖아. 여기 2배니까 여기 아닌가? 불연속이구만, 씨.
여기죠? 요거 2배예요. 전 못 봤어. 그죠? 불연속입니다, gx. 여기 요 좌우 극한은 같은데 함수값이 달라요. 자, f-x는 너를 대칭을 시킨 거잖아. 이렇게 그리면 되지 뭐. 대칭 시킬 줄 알잖아.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 채우고 얘는 똑같고 마일이고 이렇게 올라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1이고 마일이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는 카메라 잘리는데 어쩔 수 없지. 자, 더 해봅시다. 잘 봐. 이쪽 구간을 더하면 뭐랑 뭐를 더하는 거야? 결국에는 어차피 얘를 서로 더한다는 거는 어떤 종류 함수야 이거는? 이건 1차 함수, 둘 다 1차 함수야. 그럼 더하면 1차 함수겠지. 1차 함수는 2점만 알면 돼. 자, 여기는 어디서 시작해? 2분의 1에서 시작하는구나. 여기는 어디서 끝나? 마이너스 1에서 끝나는구나. 그러면 2분의 1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에서 끝나면 되겠네. 이렇게 생겼네. 뭐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이때는 그냥 니니 더하는 거니 1이네. 너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함수값끼리 더하면. 그 다음에 오른쪽도 이 부분도 1차 함수 아니겠어? 근데 어차피 이 부분이랑 얘랑 서로 대칭인 거잖아. 얘를 대칭인 게 너고 널 대칭인 게 넌데 그럼 얘도 대칭이겠지. 이렇게 생겼다고. 우와차 이렇게. 사실은 얘는 대표적인 우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x 대신에 마x는 fx로 바뀌고 f 마x로 바뀌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됐나요? 자, 해봅시다. 이제 다 그렸으니까 거의 끝났지 뭐. 기억번 0에서 연속인가? 누가 봐도 틀렸고 니은번 절대값 씌우면 연속인가? 너 마일이니까 연속이네. 왜? 이렇게 슉 올라갈 거 아니야. 맞아? 굳이 안 그릴게요. 디귿번 0에서의 보낸 극한은 0인가? 애초에 gx는 0에서 극한이 뭐니? 0이잖아. 좌우 극한이. 그럼 넌 뭐가 됐든 곱하면 0이겠지. 디귿번 참이 되죠. 답은 기억 아니지? 니은 디귿이 된다고. 니은 디귿 이렇게. 이해가요? 극한이니까. 함수값이 아니요? 극한이라고 돼 있잖아. 좌우 극한만 보는 거예요. 자, 21번. 너무 아쉽고. 참고로 얘는 기출 중에 쉬운 편입니다. 호이? 보시면 fx, gx 더하고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이 무슨 조건이에요 이게? f 곱하기 g라는 함수에다가 1 플러스 h를 넣고 1을 넣고 서로 뺀 거 아닌가? 즉 나번 조건은 정의상 얘가 뭐가 되냐면 fx 곱하기 gx의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표현입니다. 맞아요? 함수 자체가 f 곱하기 g일 뿐. 그러니까 너를 미분해서 1을 넣으면 f1 g 프라임1 거꾸로 쓸까? f 프라임 먼저 상관은 없지만 자 요게 8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fx 더하기 gx 알려줬잖아. 그럼 f1 더하기 g1 알려준 거 아닐까? 얼마나? 7 나오나? 미분한 것도 알려준 걸 거 아니야. 4 더하기 2인가? 아니 6 더하기 2인가? 8이죠 8. 그럼 니네 보고 야 이렇게 줄 테니까 8이구나. 8이야. 미안. 8 맞아요. 3, 2, 3이죠. 3, 2, 3. 3돌둘이라고 생각했어. 자, 그 다음 얘도 미분하면 6x 더하기 2니까 8 나와요. 어쨌거나 너를 가지고 이용해서 뭘 구해달라고 하고 있냐면 f1, f'1, g1, g'1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구조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을 서로 곱하면 얘랑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값은 뭐겠어? 56 나오겠죠? 왜냐면 니는 64인데 너가 8, 56 더해서 64가 돼야 됩니다. 둘이 곱한 게 너 더하기 너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은 좀 어렵습니다. 22번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22번은 새끼 문제가 많죠.
앞에 것들은 좀 쉽고 뒤에 한 4번부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천천히 해봅시다. 일단 fx라는 함수는 2를 쓱 대입해 보니까 연속 함수. 그리고 gx는 fx에서 tx를 뺐고 그때 너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gx를 구간별로 한번 써봅시다. fx에서 tx를 빼니까 여기가 1-tx고요. 얘는 역시 tx를 빼니까 그러면 1-t의 x 빼기 1인가?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1부터 2까지. 너도 2부터 3까지. 자, 지금 G1, 2, 3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달라고 했고, 근데 HT는 뭐냐면 너의 최대 최소 값의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G1, 2, 3은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지 뭐. G1, 2, 3은 여기다 1 들어가면 요거 1 나올 거, 1-T 나올 거고. 2일 때는 어차피 위에다가 2를 넣나, 밑에다 2를 넣나, 같은 값인 -2t 플러스 1이 나오죠.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일 때는 밑에다 넣겠지, 그지? 저거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거 들어가야 되네. 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1번 정도까지는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은 h가 0보다 작을 때 ht를 구해라. 그리고 t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t가 0보다 작을 때랑 t가 1보다 클 때랑, 그럼 t가 0과 1 사이일 때랑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될 것 같은데, 애초에 ht는 뭐냐면 최대 최소의 차이예요. 요겁니다. 요거. 절대값 최대 빼기 최소, 뭐 약간 이런 식이 되겠죠. 그냥 최대 빼기 최소라고 쓰면 되겠지. 절대값 쓸 필요 없겠다. 자,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어디에서 최대가 되고 어디서 최소가 되는지, 기본적으로 닫힌 구간이면 양 끝값 아니면 사이에서 극값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극값에서 이제 최대 최소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래프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t고요.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1-t입니다. 자, 요 -t랑 1-t가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수도 있어. 그래서 경우를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t와 1-t가 둘 다 음수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t는 1보다는 크다는 거지, 그지? t가 1보다 큰 경우고, 그런 경우에는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가파르게 감소하다가 조금 덜 가파르게 감소하는 약간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이해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기울기가 조금 더 커요. 1만큼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범위에서는, 즉 t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ht라는 것은 1에서 최대이고 3에서 최소이기 때문에 1에서의 함수값에서 3에서의 함수값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ht는 G1 빼기 G3이에요. 아까 G1, 2, 3은 여러분이 괄호 1번에서 구해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하나는 양수인데 하나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얘가 더 작은 쪽이잖아. -t는 0보다 작고, 등호를 넣을게요. 1 빼기 t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요렇게 넘어가 보시면 이게 정확히 뭐가 되냐면 0보다 커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범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음수가 나오지만 얘는 양수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개형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맞아? 즉 어느 쪽이 더 최대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둘이 서로 기울기가 절대값이 대칭이 되는 경우는 같다는 건데, 합이 0이 되면 되고, 그때 t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일 때까지와 2분의 1부터 1 사이일 때가 나뉘어요. 자, 요때는 요게 기울기가 더 절대값이 작은 쪽이고 요게 절대값이 더 큰 쪽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느 쪽이냐면 요쪽이에요. 요게 -t의 절대값이 더 큰 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거든? 즉, 요 범위에서는 네가 최대고 네가 최소니까 G1 빼기 G2를 하시면 되고, 이때는 거꾸로 G3 빼기 G2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구간별로 HT 선생님이 다 정의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둘 다 양수일 수 있죠? 자, 이게 될 수 있습니다. 등호 들어가는 건 괄호 이번에 동그라미 이번에 다 집어넣어 버렸고. 그러면 뭐 나오니? t가 음수인 건가?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죠? 당연히 너가 최소고 너가 최대가 됩니다. 즉, 이때는 HT는 G3 빼기 G1이 나와요. 구간별로 HT 다 구할 수 있죠? 갖다가 넣으면 이제 끝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다 끝났어요, 사실. 됐어? 이해가요? 케이스를 무얼 기준으로 잘 나누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안 그렸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래프를 당연히 그려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프 이씨, 그래프래 이씨. 자, 이상한데 그래프. 네, 잘못 그렸어요. 미친놈이네. 그렸어요. 잘못 그려놓고 그렸어요. 자, 오늘 거 과제 좀 풀게요. 과제 여기 있어요. 조기님한테 과제 나눠달라고 하세요. 아직 여러분의 이름을 다 못 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웠을 것 같긴 한데. 자, 뒤로 좀 넘겨봐. 뒤로 넘겨봐라. 이것도 뒤로 넘겨. 아, 서원이 저 옆에 있구나. 근데 어떻게 애들 다 직장이 안 풀려 있냐? 자, 서원이 줘. 하나, 서원이 거일 거 하나? 아니야? 두 개잖아. 응. 빨리 뒤로 넘겨. 그러니까 개놈 새끼 너 3시까지 놀았다며. 새벽 3시까지. 1시 반에 뭐 하는 거예요? 저희 40분 나왔다고 그랬는데 응? 3시까지 전화를 안 걸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체 3시까지 뭐 하고 노는겨? 어디서 뭐 하고 놀았어? 헌팅 포차? 뭐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어? 뭘 알아요? 어디 갔어? 미친놈이네. 너 모르잖아. 친구도 없는 게지. 친구 요새 없잖아. 에휴, 그래봐야 뭐 브루스타즈 이딴 거나 했겠지. 뒤에가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40? 이게 QR코드가 많아가지고 아 그래? QR코드가 있는 건 안 푸는 게 아니라 그럼 모르겠으면 물어보는 거라고. 모르겠으면 찍어보라고 있는 거고 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요게 이제 공통 질문이고 밑에 게 이제 좀 저건데 따로인데 밑에 거 중에서 추려서 풀게요. 봅시다. 아니 이제 다 QR이 아마 나 48번 썼다가 QR이 끝내 그냥 대충. 아! QR의 부작용이네 이거. 어떡하지? 아 이게 QR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젠가 뭐겠지? QR 안 보잖아. 아니 지금 찍어봤어요. 네? 지금 그냥 QR 있는 것도 해주시면 안 돼요? 숙제할 때 좀 찍어보면 안 돼? 19번 보자. 숙제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번 단원이 원래 좀 어려운 단원이에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자리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는 2분의 1로 가다가 fx로 갈아타는 함수인데 미분 가능해야 된대. 그리고 gx의 최소값이 2분의 1보다는 작대요. 자, 그러면 3차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y는 2분의 1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와서 접하겠어? 아니면 여기서 접하겠어? 당연히. 밑에야 위야? y는 2분의 1이 이렇게 지나가면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을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오다가 너로 갈아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밑에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게 y는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gx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요거 따라오다가 갈아탑니다. 슝. 요게 gx예요. 그려놨으니까 기억번. g0 더하기 g'0은 당연히 2분의 1이고 g1은 2분의 3보다는 작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여기가 0이죠. 근데 g1이 2분의 3보다 작다. 얘가 뭔 소리일까? 최소값이 2분의 1보다는 작대. 그러면 여기에 이쪽에 뭔가 함수값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는 1짜리죠. 최고차항 개수 1짜리고, 지금 fx를, fx의 함수를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를 알파라고 잡으면, fx는 뭐가 되냐면, x제곱에 x 빼기 알파인데, 너가 이제 더하기 2분의 1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 g1이라는 값은 f1과 같고, 왜냐면 이쪽에서는 fx 따라가죠. 1 들어가면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분의 1인데, 잘 보시면 이 알파라는 것의 범위는 이러한 개형이려면 반드시 0보다는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얘는 작죠. 2분의 3보다는 작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이 참이 됩니다. 짠. 디귿번 gx의 최소값이 만약에 0이 된다면 g2, f2는 2분의 5인가? 자, 여기가 0이라는 거지. 디귿번에서의 상황에서 접한다는 얘기고, 극대극소 차이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극대극소 차이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만큼 t라고 놨을 때 너가 4, 최고차항은 1이었죠? t의 3승이 2분의 1이니까 t 값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정확히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분의 3이 됩니다. 맞아요? 뭐가 하는 거야? g2는 2분의 5인가? g2는 어디 있어? 한 요 정도 있겠지, 그지? 그럼 너 곱하기 너의 제곱 아닌가? 너가 2분의 1이고 이만큼이 얼마야? 4네? 2네? 높이가 2니까 2분의 1 더하면 2분의 5 맞네? 디귿번 참이 함수에다 대입하셔도 되고 선분 곱을 이용해서 푸셔도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을 선호한다. 28번 28번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까지는 아니고 뭐 적당히 꽤 어렵습니다. 28번. 자, 4차 함수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gx라는 함수는 절대값 fx 빼기 fn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c는 0부터 어떤 14의 상수인데 요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x의 개수를 a, n이라고 하겠대. 즉 n 값이 정해지면 fn이 정해지고 요 그어지는 게 정해지면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일단 fx를 한번 그려볼까요? 4차 함수 미분 가능성이기 때문에 뭐와 관련해서 출제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냐면 3중분의 형태를 출제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마 개형상 그게 될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생겼는데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4로 묶으면 정확히 x 빼기 3의 제곱인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3에서 중근을 갖고 0에서 단일근을 갖는. 그래서 그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1이고 비율 관계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0이에요. 자, 요게 지금 현재 fx인데 gx라는 거는 절대값 fx에서 뭘 뺐냐면 fn 빼기 c를 뺐어요. 이렇게 fn이랑 얘를 비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fx랑. 그랬을 때 너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의 x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면 n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어서 시그마를 했을 때 그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의 합이 홀수가 나온대요. 그럼 봐봐. 애초에 뭔가를 갖다가 그었어, 너네가. 여기다가.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로 나올 수 있는 거는 0, 2, 1, 2. 즉, 요때밖에 홀수가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것들 중에 뭔가 홀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지금 누구냐면 얘가 지금 F3이거든? F3? 그러면 fx 빼기 f
3을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하나예요. 3일 때가. 근데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C는 어떻게 생겼냐면 0부터 10 사이였던 실수야. 그러면 F3이 아니라 요 값이 F3이 되려면 요 N값은 4가 돼야 되겠지? 무슨 얘기냐면 F4가 지금 너보단 크거든? 요 F3을 F4 빼기 C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F4가 여기 있어요. 자, 이때 질문. 요거 높이 얼마일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너부터 너까지 세제곱 여기서 여기까지 한 번 곱하시면 됩니다. 4니까 얼마예요? 정확히 5 나오죠? 사실은 C값이 5예요. 선분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부터 중근까지, 여기부터 뭐 끝까지. 근데 얘는 3중근이니까 3번을 곱하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4기 때문에 이만큼이 1이에요. 1. 여기까지가 5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물론 얘가 F5 빼기 C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5가 되는 순간 이 세제곱이랑 너를 곱한 게 값이 되게 커져요. 이 차이가 되게 커지거든. 그 차이가 C가 돼야 되는데 C는 0부터 10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5가 C가 되는 경우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C가 5가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거기다가 5만큼씩 내려서 갖다가 쭉쭉쭉 그으시면 됩니다. 자, F4 빼기 5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F3 빼기 5는 밑으로, F2 빼기 5도 밑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지. 이제 함수값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F3이 얼마야? 3 얼마니 이거? 이거 알 필요가 있나? 빼는 건 필요가 없네. 이 선분의 길이만 찾으면 되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 2일 때, 너 2면, 너부터 너까지, 너부터 너까지. 그러니까 3이 되죠, 3. 여기 3이 됩니다. 그럼 F2는 F3 빼기 3이 나와요. 이렇게. 요 간격이 3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전체 높이는 얼마일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제곱,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 그게 27이 나오죠, 27. 27이에요. 27 중에서 여기가 3인 거고, 그리고 1일 때 1일 때는 역시 요 길인데 이번에는 여기부터 요 보조선까지의 길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제곱,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 그러면 16 나오지, 16.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봐봐, 여기가 F1이거든? 그럼 F1 빼기 5는 당연히 어떻게 지나가야 돼? 여기로 지나가, 밑으로 지나가, 접해. 너가 길이가 16이고 얘는 27이니까 16에서 5만큼 내려왔자 여기까지밖에 안 가지.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2개예요. n이 1일 때. 자, n이 1일 때 2개, n이 2일 때도 2개, n이 3일 때도 2개, n이 4일 때가 1개인 거야. 나머지도 계속해서 영원히 2개입니다. 즉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n은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2개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F1이 너무 내려가서 안 만나면 또 그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이 상황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분곱으로 함수값 찾는 거 이용하시면 좀 수월하게 해결이 됩니다. 다음에 35번. 자, 4차 함수이고요. 얘도 3중근을 가지는 개형이네. 개형 자체는 3중근을 가지는 개형. 마이너스 A에서 근을 갖고 0에서 3중근을 갖고 B에 접하는 그래프 개형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A는 지금 양수인가 음수인가? 안 나와 있네. 개형을 2가지를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렇게 그려보지 뭐.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인 경우, 즉 A가 음수인 경우죠. 자,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고 또는 거꾸로 생겼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이게 A가 양수일 때. 자, 근데 gx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냐면
fx로 가다가 8-fx로 갈아타는 함수래. gx는 fx로 가다가 8-fx로 갈아타는 함수. 둘의 관계를 먼저 보시면 어떤 관계 있죠? fx와 8-fx는 어떤 관계 있다고? y는 4에 대한 대칭에 있어요. 이렇게. 즉 여기다 y는 4를 갖다 긋고 대칭을 시키면 이제 요 함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c라는 경계를 가지고 갈아탄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예를 들면 4가 이렇게 b가 4라고 쳐봐. 그러면 너를 기준으로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서 교점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 교점에서 갈아타는 거라고. 너로 가다가 뭐 위로 갔다가 뭐 다시 위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집합 S는 뭐라고 그랬냐면 요 GX에다가 는 K를 갖다 긋고 절대값을 씌웠을 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K를 찾으라는 거네. 근데 그게 정확히 원소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러면서 그 원소의 합은 3분의 25가 나온대. 여기서 질문. 우리가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디선가 갈아타면서 거기다가 다시 는 K를 갖다 그었을 때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다가 y는 4를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y는 4가 예컨대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치자. 그러면 8-fx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자, 우리가 갈아탈 수 있는 지점은 연속함수의 경우 항상 교점에서 갈아탑니다. 어디서 갈아타야 되냐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만약에 C가 요거면 이렇게 따라오다가 너로 갈아타는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여기다가 는 K를 니네가 갖다 그어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할 수 있게 없게? 없지. 왜? 이미 여기가 미분이 안 돼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면 안 되겠네. 우리 문제에서는 gx의 연속성만 주어져 있지 미분 가능성은 원래는 주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해보면서 사실은 gx가 미분이 돼야 되는 함수구나. 즉 갈아탈 수 있는 위치라는 거는 이렇게 그어서 여기서 갈아탈 수도 있고 밑에서 이렇게 접해서 여기서 갈아탈 수도 있는 거야. 상황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자, 그거를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여기가 4고 이렇게 생겼을 수 있잖아. 요거 가능하잖아. 그죠? 만약에 요거 갈아타면 이전에는 요걸로 가다가 너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렇게. 오! 이게 GX야. 여기가 C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C고 너가 마이너스 A인 거죠. 자, 근데 그럼 여기서 다시 GX에다가 K를 갖다 그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수 있는 K가 2개래요. 그러면서 모든 원소의 합이 3분의 25래. 그러면 요게 가능하고, 그지? 요게 가능하잖아. 2개 가능하죠. 그러면 얘가 뭐가 나와야 돼? 3분의 25에서 너를 빼면 4 빼면 얼마 나와요? 3분의 10? 3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나오지. 둘이 더하기 3분의 25 아니야?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K는 요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요거 이해가 조금 어렵지? 자, 일단은 요와 같은 상황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 뭘 구한다고 했냐면 잠깐만, C는 근데 양수C죠? 양수C고 요거 괜찮고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야. 여기서 갈아타. 여기서 갈아탈 수가 없지. 왜? C는 양수라고 했잖아. 갈아타는 지점이 양수가 돼야 돼요. 여기선 갈아탈 수가 없어. 여기가 0이 있을 수도 없겠네.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도 4가 이렇게 되면 여기서 갈아타고 여기서 갈아타야 되는데 얘는 0보다 작죠. 여기서 4가 이렇게 지나가도 여기서 갈아타야 되는데 상황이 그냥 여기 끝이네요. 끝났네. 다 했네. 그지? 자,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가 1짜리 4차함수이기 때문에 요만큼 높이 너가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1 나오니?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고 여기가 1인 거예요.
왜냐면 너의 세제곱이랑 요걸 곱한 게 정확히 3분의 1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가 0이면 C값은 1입니다. 1. 그리고 또 다른 실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지금 얘가 4고 그럼 여기가 3분의 13이고 3분의 4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뭐 구하는 거지? f2의 값을 구하는 거네요. fx는 x 3승 묶고 3분의 4 x 빼기 3분의 4 에다가 3분의 13을 더하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끝입니다. 2 들어가면 끝이죠? 2 대입하시면 끝. 슉. 그래서 요거는 개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판단이 다소 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갈아타는 지점이 어디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gx가 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조금 보시면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번 참고로 오늘은 수업도 쉽고 숙제도 쉬워요. 오늘은 쉬운 단어입니다. 쉬운 단어. 자, 최고차 함계수가 1짜리 3차 함수가 있고요.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네.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gx는 x는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밑줄. 우리가 3차고 지금 안에 들어간 함수는 4차 함수거든 사실.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인데 4차 함수가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인 상황이야. 그렇다는 거는 어디선가는 삼중근을 갖고 어디선가는 단일근을 갖는데 정확히 1에서는 단일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x 빼기 1에 자 나머지가 얘가 혹시 x-1일 수 있나? 근데 a는 양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x 플러스 a에 3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절대값 함수 미분 가능성은 그냥 이런 식으로 툭 던진다고. 자,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a의 제곱 x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겠죠. fx에 대하여 마지막에 너의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은 2이다. gx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a에서 3중근을 가지고 1에서 중근을 갖는 건데 1에서 그냥 근을 갖는 건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g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gx에 맞아요? 이렇게 생겼고 그때 gx가 27보다 크도록 하는 그러니까 모든 k 이상의 k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가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최소값이 2라고 했다는 거는 k가 2가 되면 자,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x가 2보다 k보다 큰 어떤 그 범위인 거야. k가 2일 때인 거니까. 그럼 2일 때 성립한다는 거잖아. 요때 요 부분은 27보다는 더 크다는 거예요. 27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얘보다 k값이 더 작아지면 2보다 더 작아지면 2보다 왼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요걸 만족하지 않는다고. 27보다는 값이 더 작은 게 존재한다고. 즉 정확히 2에서의 함수값이 27이다. 끝입니다. 갖다 대입하시면 끝. A는 1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어떡하지? 한 개씩 한 개씩 막 질문이던데 40번 넘어간 거 아닌가? 수업 때도 했고 QR도 있고 안 해줄 거예요. 나 아니야. 그 다음에 43번 해줄까? 43번 해줘봐. 풀었니? QR 있긴 한데 그래도 몇 개 안 했으니까 한 2개만 더 하자. 40 잠깐만 43 46, 7, 55 중에서 47 QR은 없는데 쉬운데 46번 수업 때 했죠. 46번 수업 때 했고 55번도 조금 차이함수 그냥 쉬운 문제라. 에헤이 어허이 47번 맞아 그러면. 자. 쉽지만 그래도 가볍게 해봅시다. QR 없으니까 내년에 이것도 QR 다 넣어버려야지. 자, fx 너가 2x 3승 더하기 3x 제곱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근데 마3부터 1 사이에 fx 마이너스 3gx가 k보다 커 나갔도록 하는 k의 최대값, 즉 사실은 그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보는 거죠. 계산해볼까? 2x 3승에서 3개랑 3개 빼면 6 되나?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6 되니? 자, 이렇게 생겼거든? 너가 커 나갔다 k, 범위는 마3부터 1까지. 그럼 얘는 그리기가 어렵지 않죠? 얘는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에서 근을 갖는 0, 마3. 근데 너가 마이너스 6이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마3부터 1까지 보고 싶어요. 근데 정확히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싶어요. 이 구간. 근데 뭐야 이거? 요거네? 답이 마이너스 6이네? 띠로리? 자, 와. 잠시 쉬겠습니다. 오늘은 적분법 첫 번째 시간. 그래서 부정적분 f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그러죠, 그죠? 부정적분 라지 fx. 그럼 관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적분을 한다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미분을 해서 fx가 되는 그러한 함수를 거꾸로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요 부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형태였고, 함수이고, 중요한 거는 적분상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상수의 존재, 예를 들면 뭐 x의 n승 같은 것들을 적분을 하시면 이렇게 돼서 차수가 커지고 적분상수가 붙었죠. 본인 학교에 서술형이 있는 경우에는 적분상수 요거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감점이 많이 나오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문제에 적분상수라는 뭐 이런 게 없어도, 그냥 C라는 문자가 없어도 적분상수에 대한 거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요 안에 것이 겉의 함수의 도함수를 이제 제공을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안에 부분이 도함수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미분했을 때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찰의 이야기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예컨대 이렇게 생겼대요. fx는 다항함수래요. 다항함수. 이런 게 이제 요 부정적분 파트에서 그나마 조금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 구조를 보시고 얘는 보니까 요걸 미분하면 너고 너를 미분하면 너인 걸로 봐서는 얘는 사실은 x제곱에 fx 전체를 미분을 한 결과가 나오죠. 너가 3x제곱이라는 거야. 즉 양변을 적분을 하시면 이렇게 흘러가겠지. 너는 x의 3승 더하기 적분상수 c. 자, 근데 문제가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c 값은 뭐 이렇게 돼서 너가 너로 나눠서 fx는 x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예컨대 이런 것들이 부정적분과 관련된 쪽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이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이쪽에서 간간히 나오는 어떤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dx분의 d가 d로 미분을 하는 표현이었죠. 이거에다가 fx를 dx에 대해서 적분하고 요거랑 dx분의 d fx를 역시 x에 대해서 적분한 거랑 둘의 차이를 묻는 이런 것도 간간히 나오는데, 자 얘는 뭐가 나오죠?
요거는 그냥 fx가 나와요. 근데 얘는 어때? 그죠? 그래서 적분상수의 유무의 차이가 있다. 뭐 요 정도. 부정적분 진짜 수업할 게 없어요. 뭐 이런 게 있다. 자, 간단하게 정적분. 부정적분이 어떤 함수에 대한 정적분. 부정적분이 어떤 함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정적분은 어떤 값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을 한 것은 이렇게 되죠. 라지 f b에서 라지 fa를 뺀 것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그림상으로는 어떤 식이었냐면 a, b가 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너의 정적분 값은 너의 넓이와는 같았고, 만약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음수인 경우에는 그때 너의 넓이 s는 너랑 서로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었고 마이너스를 붙인 게 너였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적분의 값은 함수 값의 부호를 감안한 넓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부호가 존재하는 넓이입니다. 넓이. 그래서 이쪽에서 그나마 조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정적분을 이제 할 때 이 방식으로도 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고 넓이를 가지고도 구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두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1차 함수 형태 예를 들면 너네가 이런 걸 구할 일이 있어. 2부터 10까지 절대값 x 빼기 5의 값을 구해달래. 자, 이런 거를 구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통은 경계를 나누죠. 2부터 5까지 함수 나누고 5부터 10까지 함수 나누고 정적분을 하는 게 맞아요. 걔는 요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고, 근데 요거를 그래프적인 넓이적인 해석을 해보시면 어떻게 생긴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긴 상황이에요. 자, 얘가 지금 2고 뭐가 5고 얘가 10입니다. 맞아요? 이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요 길이의 제곱의 절반이야. 즉 2분의 1의 3의 제곱이에요. 얘는 5의 제곱입니다. 사실은 너의 정적분 값은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구해주시면 조금 편안하게 구할 수가 있다. 여기 A배가 되면 당연히 여기는 A배가 되겠죠. 뭐 이 정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건 이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맞는데 요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유일하게 절대값이 있는 1차 함수 형태는 넓이 공식을 활용하시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하게 연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좋냐면 잠깐만 188번을 잠깐만 볼래요? 오늘 수업 마지막 문제인데 요런 게 이제 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상당히 수월합니다. 188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게 t에 대한 정적분이니까 우리가 2분의 x에서 꺾이는 함수거든. 굳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실근이 2분의 x에 존재하니까. 그러면 이 2분의 x라는 게 0과 2 사이에 있는지, 2분의 x가 0보다 작은지, 2분의 x가 2보다 큰지 정확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서 도형을 가지고 넓이를 식을 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라면 매번 구간을 나눠가지고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식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차, 절대값 1차는 반드시 넓이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정적분과 관련돼서 조금 독특한 표현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뭐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A부터 B까지 F' X의 절대값의 정적분. 자,
요게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a가 있고 뭐 요 정도의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각각의 값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여기가 10, 8, 7, 5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요런 상황이래. 그러면 이렇게 생긴 fx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구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값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a부터 10, 그러니까 여기 b까지의 요 총 이동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얘는 사실은 총 이동거리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속도, 가속도 단원 내서 속도, 가속도에서의 그러니까 x, 위치는 요 앞쪽에서 배우는 fx에 대응되고, 그러니까 xt랑 얘가 fx에 대응이 되고, vt, 속도가 뭐에 대응되냐면 f'x에 해당해요. 절대값 vt가 당연히 절대값 f'x에 대응이 되는데, 우리가 요거를 정적분을 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총 이동 거리였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속력이라고 불렀어요. 혹시 기억하나? 뭐 기억 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속도, 가속도 파트는 여러분이 보통 숙제를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얘가 이제 종강이거든. 요거 하면 종강이거든. 종강이면 너네가 절대 숙제를 안 해요. 그래서 기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관계 있거든. 근데 속력이 속력을 정적분한 게 총 이동 거리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점이 7에서 8까지 갔다가 8에서 다시 5까지 갔다가 다시 5에서 10까지 갔다가 이 차이들을 그냥 막 더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1,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5. 더하면 9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여기 연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프적인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 자,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너를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f'x 같은 경우에는 요 구간에서는 양수고 여기선 음수고 여기선 다시 양수예요.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할 때 알파 f'x를 그냥 정적분하면 되지.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은 그냥 a부터 알파까지 f'x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왜냐면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알파부터 베타인데 거꾸로 뒤집어서 베타부터 알파라고 써도 되니 이렇게? 윗끝 아래끝을 바꾸고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도함수를 정적분한 거는 너의 부정적분인 fx에다가 알파를 넣고 a를 넣고 빼겠다는 소리야. 즉 f 알파 빼기 fa라는 소리인데 그게 요만큼의 높이의 차이예요. 얘도 마찬가지.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고 빼겠다는 거잖아. 근데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역시 양수가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베타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을 하시면 역시 너와 너의 높이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절대값을 씌워서 하나씩 다 그냥 더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연산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선분 길이 합으로 풀어내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거를 속력에 대응되는 총 이동 거리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수월해요. 요 이해가요? 살짝 어렵죠? 자. 나중에 속도 가속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정적분은 기본적으로 요 적분의 구간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적분 공식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특수한 함수의 정적분을 할 겁니다. 뭐 이런 게 있었죠? 적분 구간이 연결되면 A부터 C까지가 된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은 그냥 뭘 쓰시면 되냐면 요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뺀 거, 라지 FC에서 라지 FB를 뺀 거, 서로 더하면 라지 FC에서 라지 FA를 뺀 거, 그게 이제 요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 정적분의 정의를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고요.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었죠?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면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지. 왜? 너는 정의상 요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0이죠. 그리고
위끝 아래끝이 바뀌면 A부터 B까지 한 거랑 B부터 A까지 한 거는 얘는 FB 빼기 FA고 너는 FA 빼기 FB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의 관계있죠. 그래서 증명 자체는 다 그냥 요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요거 FB 빼기 FA를 갖다가 넣으시면 굉장히 손쉽게 증명이 됩니다. 이쪽은 딱히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뭐 실수배하고 서로 더하거나 빼는 것끼리는 서로 더하거나 뺄 수 있었지. 그래서 요거 A부터 B까지 실수배 fx 뿔마 gx 너를 적분을 하면 따로 실수배를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근데 fx와 gx를 서로 곱한 형태는 이제 이런 게 안 됩니다. 서로 곱해진 형태는 미적분에서의 치환적분 혹은 부분적분을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됐죠? 문제 좀 봅시다. 부정적분 문제 진짜 개쉬운데. 부정적분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적분이 아닌 생 부정적분 문제는 기출 찾기도 어려워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다 정적분을 쪽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옵니다, 사실. 아까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를 짚어드렸고, 자, 171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밑줄 fx에 대하여 너가 다음과 같을 때 f-1의 값을 구해볼래? 라고 되어 있고, 부정적분의 특징은 미분을 하면 요 인테그럴이 사라지죠. 그래서 바로 미분해서 쓰겠습니다. x 빼기 3 fx 3x 제곱 마이너스 27 3에 x 빼기 3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f-1의 값을 물어보고 있고, 사실은 여기서 fx가 다함수라는 조건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준 거냐면 우리가 곱의 형태로 돼 있지, 즉 양변에다 3을 넣었을 때 둘 다 0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fx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기는 한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x가 3이 아닐 때만 쓸 수 있고, x가 3일 때는 몰라요입니다. 몰라요. 이렇게 된다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이에요. 곱의 형태로 돼 있을 때 우리가 나눠 쓰면 케이스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다항함수니까 너가 3으로 가는 극한 값이 너의 함수값과 같아야 돼서 뻥 뚫린 구멍을 메꿔주게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요 함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뭐가 궁금해? f3이 궁금한 게 아니잖아. f-를 물어볼 거면 다항함수 조건은 약간 사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172번은 미분하면 그냥 그대로 해서 비교하면 되죠. A는 너무 쉽죠. 넘어갑니다. 자, 뭐 173번이나 한번 해볼까요? 빨리 끝내고 오답이나 좀 풀려야겠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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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시험 다 맞았나요? 응? 깝지 마세요. 자. 조기 퇴근. 야근 안 하는 거면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어? 뭐 그런 소식이 없습니다. 요새 약간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그 단속 온다고 해서 막 이제 서둘러 보내면 약간 나도 좋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좋으면서 마음이 불편해. 난 집에 일찍 가니까 좋긴 한데, 근데 너네가 또 못 따라올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너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일찍 가면서도 막 마냥 신나지 않죠? 그럴 거면 학원 안 다니지. 학원 안 다니면 제일 신나겠지, 그러면.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마냥 신나진 않는다. 생각보다 마냥 놀면 재미가 없어요. 약간 할 게 존나 많은데 노는 게 진짜 재밌거든. 잘 알지, 너네가? 자, 보겠습니다. fx
시험 기간에는 책상 정리도 재밌죠. 아, 재밌지. 시험 방 정리하다가 옛날 막 앨범 같은 거 발견해가지고 앨범 뭐 펼쳐서 넘기기 시작하면 그랬지 말면서 야 이때 왜 이렇게 못생겼냐 말 보면서 맞아 얘가 예뻤는데 말면서 뭐 그런 재미가 있죠. 자, 다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사 갔기 때문에 집에 앨범이 없습니다. 자, 프라임 X는 역시 마찬가지죠. 자, 곱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곱의 형태일 때는 나눌 때는 원래는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근데 다항함수 혹은 연속함수 혹은 미분 가능한 함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얘는 그냥 다항함수죠. 그럼 x 빼기는 12x 나오나요? 짠. 자, 이렇게 나와요. f1이 2라고 알려줬으니까 fx 다시 적분해서 6x제곱 적분 상수 1 들어가면 2가 되려면 빼기 4가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끝났죠. 넘어갑니다. 굉장히 쉽죠. 자, 174번. 다음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x라고 한다면 너가 될 때 너의 근을 구해봐라. 굉장히 쉽네. 또 미분해보자. 자, 눈으로도 하겠다. 앞에 거 미분하면 fx, 뒤에 마이너스 fx가 날라가고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xf 프라임 x 우변이 x제곱 더하기 6x, x 약분하면 x 더하기 6, f 프라임 x는 x 더하기 6 이렇게 되죠. 뭐 한 건지 다 알죠? 자, 적분하시면 방금 거랑 과정이 완전히 똑같아요. 적분상수만 정해주시면 되겠다. 1 들어가면 빼기 6인가? 이렇게. 이때 fx는 0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해달래. 근데 보니까 혹시 중근이나 아니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네, 그러면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넘어갑니다. 이 175번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175번. 대뜸 그 어디에도 C가 없는데 갑자기 너가 성립하도록 하는 적분상수 C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분을 해서 적분상수 C를 식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왜 쪼개고 있지? 엄마한테? 왜? 너 엄마 싫어해? 너 엄마 싫어? 왜 엄마를 굳이 고생을 시키려고 해? 너 엄마 왜 먹이려고 그래? 자, 보겠습니다. 적분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너가 0보다 크다는 거는 너의 판별식인 25 빼기 4C가 0보다는 좀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끝입니다. 뭐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6번은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그래프를 가지고 극대극소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잽싸게 도입을 주시면 됩니다. 얘를 적분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적분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아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마일, 너가 0.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뒤집어져 있다는 거 잘 살려주시고 극대극소가 각각 마일과 1인데 마일 1. 자, 여기 길이 1이죠. 여기 길이는 2분의 1이에요. 요 길이가 2입니다.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을 쓰셔도 되고 선분 곱을 쓰셔도 됩니다.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을 쓴다면 4 절대값 최고차항 t값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3승이 2가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혹은 너를 2번 곱하고 너를 1번 곱하고 최고차항을 곱하셔도 됩니다. 보니까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러니 A 값은 구했고 마지막에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를 0에서 1이네.
유리네. 넘어가도 되죠? 다음에 자 17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이런 적분을 합쳐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질문 잘 보세요. 자, 맞다 틀리다. 써도 맞다가 그냥 쌤은 이동이 틀렸다고 할 것 같아요. 약간 맞다고 지 않았어요? 한번 꼬아가지고 한 명씩 대답하세요. 맞아 틀려. 정수 나 믿어. 아, 그냥 소신 있게 하세요. 맞아요. 50%요.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네? 틀렸다고 봅니다. 맞아 틀려. 뭐?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아, 조금이 맞으면 맞는 거야. 맞아 틀려. 자, 내가 뭐라고 했어? 부정적분은 뭐라고? 부정적분은 함수예요. 함수. 얘는 t에 관한 함수입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이 변수 자체가 애초에 다르죠. 얘는 x에 관한 함수고 얘는 t에 관한 함수예요. 당연히 틀립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잘 봐. 기다려. 자, 요게 되면 맞아 틀려. 이게 맞다고. 얘는 맞아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부정적분은 함수이고 정적분은 계산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함수의 변수에 따라서 전혀 상관이 없고 얘는 변수가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변수가 같은 변수죠. 어쨌거나 이 안에 거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x 플러스 1로 묶어주시면 정확하게 x제곱만 남나? x 플러스 1 x제곱만 남죠? 예. 이거 뭐야? x 3승 더하기 x제곱이니까 적분하면 4분의 1 x 4승 더하기 3분의 1 x 3승 더하기 적분상수 c가 되겠죠. 답은 1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17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너의 그래프가 0,1을 지나가고 연속이고 fx는 연속인데 도함수는 불연속이죠?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면 미분이 안 되는 함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구간에 맞춰서 따로따로 그냥 적분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이거 적분하시면 2x제곱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 x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0,1을 지나간대. 0,1은 이쪽에 있겠죠? 너는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로 다가가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겠죠? 1 들어간 게 2가 나와야 되네요. 등호는 이제 넣어줄까요? 이렇게 f-2랑 f2는 위아래다가 이제 대입해서 구하시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17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못 푸는 학생이 있어요. 장담하는데 손모가지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한 명씩 다 풀어서 다 맞추면 외팔이 되겠습니다. 진짜로요? 현수야 살려줘. 살려줘. 어? 처자식 있다고 서원아. 한 번만 봐줘. 하나씩 있다고 너무 애들한테. 우리에게 아직 9살밖에 안 됐다고. 한 손으로 강의할 수 있을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왼손 필요 없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분필을 들 손이 없구나. 내려놔야 되네, 그러면. (179번)
이 도함수 정의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는 진짜 잘 나와요. 특히 내신에 진짜 잘 나오거든. 그래서 반드시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렵진 않아요. 익숙해지면 개인적으로 매번 x 더하기 h로 안 바꿨으면 좋겠고 그냥 y를 0으로 보내고 x 더하기 y를 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를 그냥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죠. 바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아요. fx를 이항시키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상태로 풀어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보세요. 양변을 y로 나눠주고 y를 0으로 보낸 것이 요게 바로 너의 x에서의 도함수가 나와요. 요거 y 나눠지고 이렇게 되겠죠. 요거 y 0으로 보내면 f 0 다 넣었을 때 f0이 0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f' 0이 나오고 여기 1이 나오죠. 3x 플러스 1 나옵니다. 요게 이제 너의 도함수인 거고 그러니까 fx는 적분해 주시면 적분 단원에서도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치죠? 적분상수 없습니다. 4 들어가면 얼마나? 30 나오나? 아닌데? 28 나오나? 28 나오나? 나이스. 아, 역시 누군가 한 명은 해낼 줄 알았어. 자, 누군가 한 명 해줄 줄 알았죠? 자, 다행이다. 자, 넘어갑니다. 틀렸으니까 180번도 풀어볼까요? 넘어갈까? 할 수 있을까? 181번이나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쉽죠? 그래프를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fx를 그려주시고 fx를 그리고 나면 거기다가 kx를 갖다가 그어서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되게 쉽게 나오는데요. 글쎄?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프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뿔마 2에서 그 값을 가지기 때문에 뿔마 2 루트 3에서 함수값이 0이 식을 갖고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모습의 함수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직접 인수분해를 가지고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f'x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x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분의 3인가? 이렇게 나오거든? 적분을 하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1짜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함수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에 이 두 개를 실근으로 가지니까 x제곱 빼기 12.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랑 kx랑 만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어차피
0일 때 실근 하나 갖는 거 보이고, 그럼 이제 0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두 개의 실근,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넘겨주시면 x제곱 더하기 응? 거기다가 넘긴다고. 4K. 그러니까 4키 빼기 10인가? 너가 이렇게 나와요. 뭐 그냥 이렇게 갈까? 이렇게? 얘가 이제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k는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는 방정식으로 풀어낸 거고 굳이 이렇게 푸실 필요가 없고 요 직선은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k 값이 달라진다는 건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건데 충분히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식으로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세 개인 것과 하나가 되는 그 사이가 바로 이렇게 생긴 0에서의 접선입니다. 0에서 딱 접하면 이때가 경계가 돼요. 이 접선의 기울기,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요 도함수 그래프를 보니까 3이죠. 얘가 딱 3. 3보다는 K값이 작으면 세실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수식으로도 풀 수는 있다. 182번이 연산이 그나마 오늘 문제 중에서 조금 복잡한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분의 루트 3 어디서 나온 거야? 2분의 루트 3은 1대 루트 3의 비율 관계에서 나옵니다. 2 루트 3 말하는 거지? 2 루트 3. 요거. 이렇게 돼 있을 때 1대 루트 3. 여기 기억 안 나? 이렇게 그림 그린 거에서 이렇게 1대 루트 3이에요. 가운데 여기 지나갈 때. 변곡점 지나갈 때.
어우, 계산 진짜 어렵다. 답나? 뭘 잠시만요. 뭐 사실 그냥 풀려면 우리가 식 두 개 적분해서 두 개 대입하고 이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죠. 최고차의 개수랑 그 다음에 상수항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럼 F3의 함수값이 나오고 그림을 그려서 서로 다른 5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거를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식을 이렇게 써봤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전개를 좀 할게요. 4a에 x제곱 빼기 4 곱하기 x 빼기 3 4a는 바깥에다가 끄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나옵니다. 자, 요걸 이제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fx는 초고차의 개수를 일부러 그래서 4a로 놨고 적분하시면 잠깐만 괜찮나? 괜찮다. 너가 a에 x의 4승 너가 마이너스 x 3승인데 4a에 x의 3승 너가 마이너스 8a 나오나? 더하기 48 ax 더하기 적분상수. 자, 이렇게 나옵니다. 2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두 개가 나오죠. 둘이 서로 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씩 다 대입하지 않고 조금 더 a 값을 손쉽게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다가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거든. 근데 둘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관계에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얘네를 요런 데다가 넣은 거는 값이 같게 나오고 여기다 넣은 거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도록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2를 대입을 여기랑 여기에다 해주시고 2배를 한 게 요 둘이 서로 뺀 값인 8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니? 원래는 2를 여기다 쓱 넣고 마이너스 1을 쓱 넣고 서로 뺀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이 부분이 서로 같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리고 다음엔 더하겠죠, 그죠? 그러면 서로 빼게 되면 요게 이제 2배가 나온다고. 왜냐면 2를 넣으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플러스로 나와요. 절대값은 똑같고 그 2배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 2를 넣으면 32인가? 64a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으면 96a가 나오는데 2배니까 192a가 나와요. 요게 8이 나옵니다. 짠. 왜?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16분의 1 나왔던 것 같은데? 16분이 아닌가? 마이너스 4분의 1. a가? 글씨가 마이너스 1이 나. 그래? 일단 해볼게. 아니 제가 생각 아니. 봐봐. 여기다 지금 2를 넣고 2배를 하고 더한 거예요. 그럼 2를 넣으면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야? 128인가? 이거 시간이 맞아요. 저는 그 묶어서 A 빼고 따로 했어요. 자, 이렇게 나와요. 혹시 이거의 최고차항 계수를 a로 놨나요? 네. 그럼 여기가 4분의 1 a가 나왔을 텐데 그게 싫어서 4a로 놓은 거예요. 그럼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a 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둘을 서로 더하면 0이 돼야 되죠. 그지? 왜냐면 너가 하나가 4고 마이너스 4니까 둘을 서로 더한다는 거는 뿔말을 넣었을 때는 얘네가 부호 서로 반대가 나옵니다. 즉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 거 값이 0 나와야 돼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은 값이 서로 같고 둘을 더한 게 0이니까 그냥 2 대입해서 0이다 하시면 됩니다. 16a 마이너스 32a 더하기 c는 0 나옵니다. c 값은 마일 나오죠? 짠. 자, 이렇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나면 이제
F3 같은 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F3을 구해 보시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슝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가 4고 너가 마사고 요게 이제 아마 마이너스 4 더하기 32분의 9인가? 뭐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맞나? 잠시만 2분의 9 맞아요. 맞나? 6분의 1인데? 아씨 6분의 1 잠깐만 10 6분의 1 곱하기 2분의 9 요게 나와야 되는데 2분의 5 더하기 2 4 4.5 2분의 9 그렇지 이거 맞는데? 요거 아닌데? 거지 같게 나오네? 64분의 9 나오네? 9요? 3 64가 맞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맞던가요? 아닌가? 4A. 잠깐만. A가 마이너스 16분의, 그러면, 4, 이거 저거다. 16이다, 16.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맞니? 우리가 3, 마이너스 16분 60이 나왔는데 맞네요. 맞네요. 맞죠. 선생님이 이거는 뭐 한 거냐면, 요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요것만 따로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요거의 길이가 1이죠. 그러면 2차 함수 넓이 공식 기억나니? 이렇게 생겼어요. 2차 함수 넓이 공식. 근데 최고창을 곱해야 돼. 최고창이 4a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절대값은 4분의 1을 곱하고 얘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너의 중점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곱해야 돼요. 근데 걔가 2분의 9거든.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에 나와요. 어쨌거나 나중에 알려줄게. 자, 그래서 연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구해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축이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가고 얘가 사실은 엄청 값이 작죠. 그러니까 요 뿔마 4에 비하면 아주 작은 값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4분의 1도 채 안 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하셔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k를 갖다 그어줘도 돼. 자 그럼 요렇게 지나가고 요렇게 지나가면 정확히 교점이 5개죠. 이렇게 요거 말고는 없습니다. 요거 말고는 없어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그때는 밑에가 3개이긴 하지만 위에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는 4개가 나옵니다. 즉 K값은 요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16분의 61이 나오게 돼 있어요. 77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응? 왜? 왜? 말을 해, 새끼야. 슈마리오? 자, 183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마일, 1, 1,1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요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fx는 최고창 a에 너가 뿔마일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정적분 하면 되죠. 정적분 해주시면 됩니다. 0부터 1까지 fx dx는 너가 마일이래. 그러면 해보자. 너가 0부터 1 a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너는 적분하시면 x 3승이니까 3분의 1 a 되죠. 1 들어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는 마일. 끝났죠, 그죠? 3 나오나? 3 나오면 3, a는 3 넘어갑니다. 184번을 보시면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이쪽에서 나오는 기본 문제긴 한데 오랜만이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적분 구간을 이제 맞춰주시고 함수끼리 일치하는 거는
이제 적분 구간을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1번, 2번 함수는 보시면 요 함수가 같고 적분 구간이 다르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가지고 바탕으로 얘를 잘 합쳐 주시고 옆에 것도 합쳐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건 쉽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로 된 이 부분을 플러스로 바꾸고 윗끝 아래끝을 서로 바꿔줍시다. 이렇게 윗끝 아래끝을 바꾸고 났더니 A부터 B, B부터 C라서 결과적으로는 A부터 C까지의 정적분으로 합칠 수가 있죠. 함수가 같으니까 이렇게 합칠 수가 있고 다시 적분과이 같으니까 이제는 이 안에 있는 함수끼리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1이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약분되죠? 2 되겠죠?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그 다음에 185번도 한번 해볼까요? 185번은 힌트를 하나를 드리면 그냥 fx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양수는 아닐 수도 있지만 경계를 잡아서 1, 그 다음에 1, 2, 3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각 범위에서의 정적분 값이 뭐가 될지만 잘 찾아주시면 굉장히 쉽게 나와요. 적당히 그려서 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식변형을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숫자만 막 쓰면 돼. 영역별로. 무슨 얘기냐면, 자, 1부터 2까지는 2죠. 이렇게 2라고 써주시고, 다시 1부터 3이 4야. 그럼 이만큼이 4인 거네. 다시 1부터 2는 8이야. 아, 그럼 여기가 8이니까 이제 다 끝났네. 너가 8이라는 거는 너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너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2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4가 나오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다죠? 마이너스 2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려서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86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이 서로 같은 함수네. 근데 0부터 2고 얘는 마이너스에 2부터 0이니까 윗끝 아래끝을 바꾸시고 플러스 2로 바꾸고 묶을 수가 있네요. 그러면 실제로 하는 건 3에 0부터 2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정적분을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차함수 넓이 공식을 쓸 게 아니라면 그냥 해주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적분 구간을 나눠서 0부터 1까지랑 다시 1부터 2까지랑 이렇게 함수를 나눠서 할 텐데, 원래 0부터 1에선 얘는 음수지, 그지?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요거를 윗끝 아래끝을 바꿔서 요렇게 하고 요렇게 써주는 건 어때? 자, 이렇게 썼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함수를 동일한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너를 적분을 했을 때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x가 나오는데 여기다 1 넣고 0 넣고 1 넣고 2 넣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0 들어가면 0이죠? 2 들어가면 3분의 8 빼기 2고 1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는데 빼는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는데 빼는 거 아니라 플러스 3분의 2. 근데 두 번이죠. 3분의 4를 더하시면 끝. 앞에 3 곱해야 돼요. 3 안 곱했어 지금. 옆에 맨 앞에 3 있죠. 넘어가서
187번이 뭘 뜻한다는 거야? 그래프 보세요. 그리고 뭘 구해달래? 절대값 f'x에 대한 정적분을 구해달래. 즉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함수값의 차이들을 다 구해달라는 거야. 지금 처음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만큼 변했냐면 5만큼 변했죠. 마일부터 4로. 그지? 다시 4에서 1로 또 변했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5, 그만큼이 3이니까 답은 8.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프에서 눈으로 보고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높이 차이만 보면 돼요. 자, 188번 풀어봅시다. 188번은 정확히 여러분이 뭘 해줬으면 좋겠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의역을 무시하시고 fx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넓이로 하려면 f'x를 가지고 해야 돼요. f'x의 넓이가 정적분인 거고 얘는 지금 fx잖아 그래프가. f'x의 정적분은 fx에서 요 함수값의 차이예요. 정의역 무시하시고 그냥 fx를 구간별로 다 구해보세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나옵니다. t에 대한 정적분이니까 이 안에 있는 함수를 t에 대해서 관찰을 해주시고 이것도 이제 미적분, 치환적분을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쉽게 갈 수도 있기는 한데 아니면 함수의 평행이동을 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근데 일단은 이 상태로 한번 해보세요. 뭔가 약간 무슨 냄새가 나는데 약간 사탕 냄새 같은 거? 아, 갑자기 손을 세정하지. 신기하게 우리 반에는 담배 피우는 애들이 없네. 준호 말고. 준호 끊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날 보지 말라고. 필요 없어. 선생님 술 담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하는 게 의외네요.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 냄새가 나니까. 월요일 날부터 또 올 거예요. 맞아. 월요일 날 놀러 갔다 오더라고. 자,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요거는 2를 밖으로 빼면 자,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죠? 그래서 t라는 함수 기준에서는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2분의 x예요, 지금. 근데 적분 구간이 0부터 2까지잖아. 케이스가 세 가지라고 0, 2가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있을 때 케이스를 세 가지를 나누세요. 첫 번째가 뭐다? 요렇게 있을 때. 그러면 2분의 x가 2보다 클 때죠. 두 번째가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2분의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2분의 x가 0보다 작을 때. 짠!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해보세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요 넓이 개념으로만 접근을 해서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요게 이제 내신으로 가면 이런 데가 t제곱 마이너스 x제곱 절대값 이런 식으로 또 막 나와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넓이로는 해결하기가 좀 불편하고 물론 그마저도 이차함수 넓이 공식을 쓰면 뭐 어거지로 공식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딱히 그렇게까지 유리하지가 않고 얘는 넓이 공식을 쓰시는 게 훨씬 확연하게 수월합니다. 아주 직관적이거든 넓이 공식을 쓰면. 왜냐면 넓이 공식은 길이를 제곱하면 되니까 그냥. 근데 제곱은 부호가 상관이 없거든.
애들이 좀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만 보여줄게. 봐봐. 자, 1번은 이런 상황을 말해. 요게 1번이야. 요게 1번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잖아. 너네 이렇게 생긴 거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것도 사다리꼴하고 자빠졌지. 삼각형 빼기 삼각형입니다. 아니야? 삼각형의 넓이가 구하기가 되게 쉬워. 삼각형은 밑변의 제곱에 2분의 1을 하면 돼. 왜냐면 요 기울기가 마일짜리니까. 근데 사실은 마일짜리가 아니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밑변의 길이의 제곱이 정확히 넓이입니다. 맞아요? 원래 이렇게 안 생겼어. 너보다 좀 더 갚아라. 이렇게 생겼어야 된다고. 너네가 다 이렇게 그렸길래 나도 이렇게 한번 따라 그려봤어. 자, 가파르게 생겼다고. 신차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1대2니까 밑변의 길이의 2배가 높이죠. 밑변은 a라고 놓으면 높이는 2a. 둘이 곱하시면 2a 제곱 나누기 2 넓이는 밑변의 제곱이 나옵니다. 즉, 이 부분의 넓이는 너의 제곱 빼기 너의 제곱이야. 맞아? 식 쓴다고. 얼마야?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2의 제곱.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함수가 그냥 나와버립니다. 이때는 뭐겠냐? 넓이끼리 서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번에는? 서로 더하겠죠. 왜 더할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면 이번엔 니니 뺀 거 제곱, 니니 빼거 제곱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건 더한다고. 굉장히 간단하다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틀릴 일이 없어요. 얘는 뭘까? 거꾸로 빼겠지. 거꾸로. 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이 너에서 너를 뺀다고. 맞아요?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조건이 있어도 그냥 말랑만 하는 거죠. 응? x가 크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말랑만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 지금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 없이 그냥 한번 다 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상황들도 나오니까. 물론 이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밖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볼까? 기억번 F5는 6인가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함수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 얘를 제곱해서 날라가면 최고차항은 날라가죠. 그리고 원래가 여기가 마이너스 2x인데 플러스 2x가 되고 플러스 4가 됩니다. 맞죠? 자 요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4 미안.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더하게 되니까 2분의 x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남아요. 얘는 요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남습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경계는 0이랑 4에 있죠? 0, 4에 있고 요거 0 들어간 거랑 아니지? 요렇게 요거 4 들어간 거 그렇지. 요렇게 4 들어간 거랑 요거 0 들어간 게 서로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가 대칭축이 얼마니? 딱 2 나오나? 아닌데? 맞나? 맞네? 정확히 대칭축이 여기고 이렇게 생겼거든? 자, 이렇게 생겼고 요거 이전에는 요 함수죠. 근데 보니까 요거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마이너스 2짜리거든? 요거 기울기 얼마짜리예요? 보니까 얼마짜리야? 기울기 얼마예요? 0에서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죠? 얘도 요거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누구냐면 fx입니다. 짠. 요때가 4입니다. 짠. 볼까? 기억번 F5는 6인가? F5는 어디 있어? 여기다 넣으면 되네. 어디 갔어? 여기죠? 참이고. 니은번 최소는 2인가? 요때가 최소네요. 보니까 너가 2고 2의 제곱이 원래 4인데 최고차항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2 나오죠? 4에서 미분 가능하죠? 연속인 건 당연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것도 아주 내신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자, 각자 오답 드렸으니까 오답 풀어주시고